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상남도가 야심차게 추진한 경남 항노화 주식회사가 자본 잠식 위기 끝에 설립 3년여 만에 청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혼자 일하는 1인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관리가 소홀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동군이 산악 관광지로 조성하겠다는 지리산 형제봉 일원이 천연기념물인 반달곰의 주요 서식지로 확인됐습니다. 신개념 재배시설인 스마트팜 큐브로 1년 만에 5배 매출 성장을 기록한 바이오 기업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한방 항노화 사업을 강화하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한 경남 항노화 주식회사가 설립 3년여 만에 청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져 자본 잠식이 우려됐기 때문인데 성격이 비슷한 경남 한방 항노화 연구원으로 기능이 통합될 예정입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3월 항노화 웰리스 관광을 선도하겠다며 문을 연 경남 항노화 주식회사. 경상남도와 산청, 함양, 거창, 합천군이 4억 9,900만 원을 공동 출자해 독립호감 탕존원을 만들고 웰리스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업 실적이 저조한 데다 코로나19로 웰리스 체험 프로그램 운영도 어려워지면서 3년여 만에 문을 닫습니다. 지난 8월 말 기준 자본금은 2억 9천만 원 정도로 자본 잠식 직전입니다. 항노화 주식회사가 지자체 발주 사업에 의존하고 있어 수익성이 저조한 문제와 사업 영역이 민간 부분과의 중복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경상남도와 4개 지자체들은 주식회사의 해산을 결의하고 연내 법적 청산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후 항노화 산업은 도출자 출연 기관인 경남 한방 항노화 연구원으로 기능을 통합해 종합적인 기획관리 역할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간에서 할 수 있는 웰리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항노화 프로그램 개발 정도는 계속적으로 하자. 그런 방향을 지금 들어가 있어요. 경상남도는 주식회사의 해산이 항노화 산업 발전을 주도하기 위한 재정비라고 강조했지만 행정기관이 민간 영역인 주식회사 운영에 섣부르게 뛰어들었다 실패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편의점에서 음료나 간편식품을 살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부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관리가 소홀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랐는데요. 최근 1인 편의점이 느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임신한 아내를 위해 동네 편의점에서 과일 음료를 산 윤영준 씨. 아내가 음료를 마신 뒤 복통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아내는 임신 8주. 마신 음료를 확인하니 유통기한이 이미 한 달 가까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점주가 관리를 안 해가지고 와이프가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 그걸 먹었다는 게 화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한 달 된 제품을 관리도 없이 그냥 팔았다는 것 자체가 화가 많이 났고요. 해당 편의점은 유통기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황토가 다 보니까 밑에 제가 뺀다고 뺐는데 그걸 못 뺐나 봐요. 말고 약속했겠군요. 그죠? 인근 다른 편의점에 들어가 봤습니다. 음료 진열대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알려주는 타임 바코드가 있지만 삼각김밥이나 도시락 등 간편 식품만 적용돼 음료나 과자 등은 걸러낼 수 없습니다. 일반 음료수나 과자에서는 그 기능이 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고 푸드는 저희 자체 알람을 아예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최근 인건비 등을 이유로 혼자 일하는 1인 편의점이 늘면서 유통기한 관리도 허술해지고 있습니다. 다들 확인을 해주시고 있는 걸로 아는데 한 명이라도 소홀하면 그게 또 넘어가 버릴 수도 있고.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의 이용이 잦은 편의점. 결국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것은 모두 소비자의 책임이 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아침 공기가 쌀쌀합니다. 경남 북서 내륙의 아침 기온이 5도 내외로 뚝 떨어졌는데요. 모레까지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 10도 이하를 보이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1도, 진주 8도, 거창은 4도 선까지 내려갔습니다. 낮 기온은 21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쭉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건조한 날씨인 만큼 화재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작은 불씨라도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의상 보시면 오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에는 산지를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예년보다 1에서 3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8도, 함안은 6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1도, 양산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4도, 산청 7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합천 21도, 사천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하동군이 스위스의 산악관광지를 표방하며 관광지로 조성하겠다는 지리산 형제봉 일원이 알고 보니 천연기념물인 반달곰의 주요 서식지로 확인됐습니다. 사업구역이 반달곰 활동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던 하동군의 발표와는 달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악철도가 주요 사업인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 예정지인 지리산 형제봉 일대의 반달가슴곰 서식 현황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 강은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인데 위치 추적기로 확인한 반달곰의 흔적이 빼곡합니다. 형제봉 일원의 반달곰은 4마리, 추적기를 달지 않은 어미와 새끼, 겨울잠을 자는 굴까지 발견됐습니다. 형제봉 일원이 천연기념물인 반달곰의 주요 서식지인 겁니다. 산악철도와 케이블카, 모노레일, 숙박시설을 짓겠다는 알프스 프로젝트 구역은 반달곰의 활동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던 하동군의 발표와 정면 배치됩니다. 환경부가 수백억 원의 자금과 인력을 들여 진행해온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에 다른 부처가 산림 관광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윤리배반적이라고 생각하고요. 2004년부터 추진한 지리산 반달곰 복원 사업에는 지금까지 27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기획재정부의 한걸음 모델도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익표 의원은 사업화도 안 된 산악철도, 계획도 나오지 않은 알프스 하동 사업을 밀어붙이는 기획재정부는 갈등 조장 기구냐며 강하게 비판했고, 홍당기 장관은 한 발도 못 나간 사안을 상생으로 풀어보자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한걸음 모델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 5차 회의를 이달 말 하동 현지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MBC 경남은 이런 상황에서도 새로운 기술과 마케팅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기획보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인데요. 신개념 재배시설인 스마트팜 큐브로 1년 만에 5배 매출 성장을 이뤄낸 바이오 기업을 이상훈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하동의 한 농가. 이동식 집처럼 생긴 재배시설인 스마트팜 큐브 안에서 새싹삼들이 자랍니다. 스마트팜 큐브는 태풍이나 폭염 같은 자연재해 영향을 받지 않고 거의 무인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재배시설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작물의 생육 상태를 확인하고 물과 습도도 조절합니다. 상주를 못하는 그런 농장주들한테는 너무 좋죠. 퇴근해서도 앱으로 LED 같은 게 이런 것도 켜고 끌 수가 있으니까. 신개념 큐브 재배 특허 기술을 가진 곳은 사천의 한 바이오 업체. 큐브를 농가에 팔아서 새싹삼을 재배하도록 하고 그 새싹삼을 받아 반찬이나 음료, 화장품 등 가공식품을 만드는 유통 허브 역할도 합니다. 농가의 삼을 택배로 받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선 재배와 공급까지 비대면입니다. 지난해 큐브 사업을 시작한 이 업체는 초반 20억 원 매출이 1년도 안 돼 5배로 늘었습니다. 8평 남짓한 큐브지만 4층까지 쌓아 올려 단위 면적당 생산량도 높고 인건비도 별로 안 들어 큐브는 큐브대로 인기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새싹쌈을 활용한 가공식품 판매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저희는 국내 소규모 농업인과 은퇴자 및 귀농인을 상대로 마케팅을 하여 지금 오히려 당초 계획의 2배가 넘는 매출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시작 후에 터진 코로나19 사태에 큐브 수출 계약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주저앉을 뻔했지만 국내 판매로 눈을 돌린 게 주요했습니다. 코로나로 외국인 인력 등을 쓸 수 없게 된 농가에 비대면 농법을 적극 홍보하면서 지금은 200여 동의 큐브 주문이 밀려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성공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한다면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와 관련 없이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린 뉴딜 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품종의 작물을 경제성 있게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만든 이 업체는 재배와 유통, 가공까지 갖춘 플랫폼 기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경상남도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중소기업의 비대면 업무 환경 전환을 위한 디지털 경영 지원 기반을 조성합니다. 경상남도는 도내 중소벤처기업 대상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 사업과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 참여자 75곳을 모집 중이며 수요기관 한 곳당 카메라를 비롯한 장비 구축 비용 1,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남 지역 실물 경제 부진이 8월에도 이어졌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발표한 경남 지역 실물 경제 동향을 보면 8월 경남의 제조업 생산은 운송 장비와 금속 가공 제품, 기계 장비, 자동차 중심 1년 전보다 14.6% 줄었고 대형 소매점 판매도 4.8% 감소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기계류 수입액이 1년 전보다 30.9% 줄었고 건설 투자는 건축 착공 면적이 22.7% 감소했습니다. 진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시 전역에 양방향 비상소통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방향 비상소통 시스템은 기존 CCTV 설치 지역에 비상벨과 방송 시스템을 설치해 사건, 사고나 화재 등 위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진주시 도시관제센터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소속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대도시권역 환승시설 개선 시범 사업에 창원중앙역 환승시설 개선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6억 3천만 원을 지원받게 돼 경상남도는 오는 2022년까지 총 21억 원을 들여 4차로를 6차로로 늘리는 등 택시 승강장과 시내버스 환승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송하진 시도지사 협의회장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선 논란이 되고 있는 특례시 조항을 삭제하거나 분리해 별도 법안으로 심의해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했습니다. 현재 국회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 조항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며 해당 발언 뒤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당론을 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부 입장 조율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도의회 의장 불신임화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장규석 부의장이 송순호 도의원과 부딪혀 넘어져 송 의원이 윤리특위에 회부되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적반하장이라며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의결 권한이 없는 의사 진행자가 회의 규칙을 위반한 것이 잘못이라며 의장과 부의장은 불법, 독단적 의회 운영을 중단하고 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임시 휴관 중이던 경남 대표도서관이 마스크 의무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오늘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경남 대표도서관은 이용자 간 거리 두기를 위해 열람석을 153석으로 줄이고 자리마다 가림막을 설치했으며 이용자는 발열 체크와 전자출입 명부 인증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경상남도가 농산물 가격 예측 시스템 활용을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마늘과 양파, 딸기, 파프리카 등 도내 주요 10개 농산물의 가격 예측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스마트폰 등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농산물 수급 조절에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강화도 화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자 김해시가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방역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김해시는 방역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유사시에 대비하고
축산농가와 관련 시설에 대한 소독과 예찰을 강화했습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